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이나 교육위원회, 주지사가 임명하는 형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 자체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구제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나무주사 한 번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6년여 기간 동안 재선총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치구의 관련 방제 사업의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심과 밀접한 곳에 위치한 중소 수리조선업을 이전해 주십시오. 악취, 소음, 분진, 대양호흡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심 해안가에 누설된 노후된 수리조선소는 도시 이미지 및 관광자원재해의 요인이 됩니다. 동북 폐수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에만 환급되는 후분양 구조로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2023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각각 1,550원, 1,600원으로 인상되면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야구장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와 함께 안전등급 C등급을 받으며 최근에 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호 시사이드 관광지 조성 사업은 수년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엇박자 행정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시 지정 관광지인 태종대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노후시설 개보수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 외 시지정 관광지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 인력 배치 기준도 운영비 지원 기준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전국 꼴찌입니다. 부산시는 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멀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락공원 만기 도래로 인한 당장의 시민 불편 해소가 필요합니다. 해양장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장래 방식입니다. 간소함을 추구하는 최근 기조에도 부합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 부담이 매우 적어서 유족들에게도 합리적인 대안이 됩니다. 부안고가교는 철거 평가 항목 중에서 고가차도 주변 교통사고율이 다른 고가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소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부안고가교는 조속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부산시는 지만 치마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지하공간 통합 지도를 구축하여 총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2002년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전체의 9.6%이고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겨우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영 고가도로 주변의 남구 주민들은 오랫동안 소음, 진동, 분진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가도로는 더 이상 필요한 길이 아닌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 보이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현장에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어 사업 품질 저하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상 업무도 노룩 보상으로 밝혀져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상 문제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부산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신뢰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형적 특성상 급경상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조이가 빗물 배수에 영향을 미치기에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이 고질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부산의 전통적 배수 체제 또한 현대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 공릉어시장 현대화 산업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어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미식 체험 및 쿠킹 클래스와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소득 분위가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더군다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은 어느 계층만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갈매길 이용자의 85.9%가 부산 시민이라는 통계에는 갈매길이 사실상 부산 지역 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이는 홍보와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전국적 확장 노력이 부족했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부산시가 이러한 명절 기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면 동백패스에 이어 또 한 번 혁신적인 교통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통복지의 확장이자 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시민은 지금 포장된 수치가 아니라 체감 가능한 변화를 원합니다. 이제는 실효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와 포장된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산은 홍보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하며 행정을 통한 회의의 결과는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은 정치권의 주도나 법률 제정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 공감과 참여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 영사관은 단순한 외교 시설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는 교량이자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러한 상징성과 기능을 고려할 때 부산시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단순히 존치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부산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는 도시 노후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서 부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특목고 및 자사고는 국가 미래 양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높은 학비 부담은 이러한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일반고로의 전출, 진학 기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